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용호동 별빛부두에 들어설 마리나 시설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가 46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6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선박 대부분 노후화로 인한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항 접근 철도의 노선 변경과 가덕역 설치 요구에 국토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부산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잡이로 이름난 가덕도에서 대구 치어를 방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용호동 별빛부두에 들어설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서 관할 지자체가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 이후 폐쇄됐던 부산 용호동 별빛부두는 현재 주민 친수공원으로 임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용호만 부두를 포함한 용호만 일원에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용호부두를 포함한 용호만 일원을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 효과를 판단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그 용역 결과 그 비용 대비 편익 BC가 1.13으로 사업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 면적 16,450제곱미터 넓이에 100대 규모의 요트 계류장과 객실 300개 규모를 갖춘 13층 관광호텔, 해상 레스토랑 등 시설이 포함된 해양 레저 관광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남구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 용호동 별빛부두 개발 계획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구청에서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과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에 수정 반영하고자 하고, 부산시랑 해수부랑 계속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용호동 별빛부두 개발 청사진과 별개로 부산시와 남구는 5, 6도를 제외한 2기대 1원의 아트센터와 갤러리 등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을 위한 용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역을 그냥 보는 지역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그 가치를 충분히 살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동 별빛부두 마리나 조성 사업부터 2기대 1원 문화예술공원까지 용호동 일대를 둘러싼 개발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가 46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6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고 선박 대부분 노후화로 인한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시커먼 기름이 바다에 떠다닙니다. 지난 11일 용도구의 한 물량장에 정박해 있던 20톤급 선박이 물에 잠겼습니다. 해경은 침수선 주변에 오일 펜스를 설치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선박은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인양됐습니다. 선체 아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난 22일 북항 7부두에서 17,000톤급 화물선에서 구멍이 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기름의 양은 약 2.5kg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모두 46건, 직전 연도와 비교해 6건이 늘어났습니다. 유출량도 14kg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조작 미숙 등 과실로 인한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선박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경은 또 부산 항내 기름 유출 위험이 높은 장기 계류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는 한 150여 척 있습니다.
장기 계력 선박에 대한 그 목록을 갖다가 싹 배포를 해갖고서 함정에서도 막 출동 나갔을 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과실로 바다의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공항 접근철도의 노선이 가덕도 산지를 관통해 곧바로 공항으로 가는 방안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가덕도 주민들은 공항 복합도시 정차가 필요하다며 반발을 이어갔는데요. 국토부가 최근 주민들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눌차지구에 공항 복합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60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항 관련 업무 시설과 호텔, 주거 공간을 갖춘 곳으로 10만 명이 생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항 접근 철도는 이곳을 지나지 않습니다. 건설비와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산지를 관통하는 노선을 채택했고 가덕도 주민들은 노선 변경과 가덕역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해 지난 23일 국토부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항 복합도시 쪽으로의 노선 변경과 가덕역 설치 요구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정이 너무 바쁜 관계로 그냥 미는 의식 안 하고 돈이 쪽에 작게 든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무조건 하고 대안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답변을 내놨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공항 복합도시 조성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터널 연결로 해양 환경 피해는 최소화하고 공항 인력의 자재 구입과 식당 이용 등은 인근 지역에서 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부산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건의하고 정부에도 주민 의견들이 전달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겨울철 보양 생선인 대구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려진 귀한 음식인데요. 한때 대구 축제까지 열었던 부산 가덕도는 최근 어획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수산자원연구소가 10여 년 전부터 어린 대구를 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가덕도의 작은 항구.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불과 1cm도 안 되는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알을 수정시켜 12일간 키운 겁니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가덕도 지역의 대표적인 고급 어종인 대구 자원의 회복 및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대구 자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올해만 2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방류한 양은 4,300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날 방류된 대구 자어는 회기성 어류로 매 겨울마다 이곳으로 오는데 3, 4년 뒤면 성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 큰 대구는 60cm가 넘는 데다 수컷이 크고 맛있어 암컷에 비해 2배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때문에 겨울철 어민들에겐 큰 소득원이 됩니다. 하지만 어획량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수협에 따르면 어린 대구 방류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15년 858톤으로 가장 많이 잡았지만 19년도엔 229톤으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가덕도 대구 축제도 이해를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수온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수온이 안 좋아서 그런가 고기가 영 부절하고 지금 현재로 어민들이 생계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류를 하고 어떤 거래도 담은 우리가 고기를 방류한 만큼 고기를 생산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실정이 어민들이 참 안타까운. 한편 지난 2022년 부경신앙수협에서 거래된 대구 위판량은 394톤, 위판액은 17억 6천여만 원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인데요. 맞벌이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조금 이자율도 너무 높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값이나 이자율을 낮춰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출산 계획도 있는데 혼자 버는 돈으로 저희 모든 가족이 풍요롭게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를 가진 이게 부모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시스템이 조금 더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연 2%의 금리로 연간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최대 2억 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시는 현재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나 시술을 받은 자에 한해 대출 기간을 늘려주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한 자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악성 민원 등으로 업무 기피 현상을 보이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 법률 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3회 이상의 반복적인 유사 민원이나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 폭력 협박 등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사안 발생 시 법률 지원단이 가동됩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설을 맞아 오는 2월 1일에서 12일까지 단계별 교통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휴 전인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20곳 주변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고 쇼핑객이 몰리는 혼잡 지역과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합니다. 또 짧은 연휴로 조기 성묘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내 공원묘지 7곳을 대상으로 소통 위주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입니다. 주취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된 주취해소센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9개월간 400여 명이 이용했는데 일선 경찰의 업무와 주취 폭행 등 관련 범죄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의료원에 문을 연 주취해소센터. 112나 119에 신고된 주취자 가운데 자진 귀가가 어렵거나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부산경찰청의 제안을 시작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소방재난본부, 의료원 등이 힘을 모은 전국 첫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부산 전역에 기가조치 어려운 주취자들 센터로 인계받아가지고 보호 및 관리 안전하게 기가조치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경찰관 6명과 소방관 3명이 합동 근무하며 3인 1조로 24시간 운영됩니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취자 보호 관리나 유사시, 응급실 인계 등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성이 장점입니다. 운영 9개월이 지난 현재 이곳 센터를 찾은 주취자는 400명에 이르는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조례 제정으로 관련 예산도 확보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행정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4월 11일 개소한 이후에 현재까지 400여 명 정도 주취자 안전을 위해서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예산도 편성돼 가지고 더욱더 알차게 운영해서 부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한 98만 4천여 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련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부산형 주취해소센터가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된 곳인 만큼 화재에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다수 전통시장 화재가 부주의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점검이 부산 진시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부산 진시장입니다. 지하 식당과 천장 아래로 전선이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한 콘센트도 곳곳에 노출돼 있습니다. 화재 위험 요인의 점검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경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 관할 소방서와 전기가스 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통시장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대부분 전기 요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전기, 가스, 점검 제도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원인 44.8%가 전기적 요인인 만큼 시장 곳곳에 전기 안전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과도하게 열이 집중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각 상점별로 전기가 누전된 곳은 없는지 차단기 작동 여부도 분전함을 열어 하나씩 테스트해봅니다. 상인들도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에 불안했던 터라 화재 합동 점검에 조금은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구조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다른 데 보려고 하는 거 보면. 전통시장에는 소방관에서 자주 해주시면 저희 시민들은 고맙죠. 상가형 전통시장인 부산 진시장 내 지하 기계실에선 자동 소화장치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알림 장치와 자동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탈출 유도 등 조명 설치와 관리 상태도 챙겨봅니다. 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판매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소화수 잘 공급 여부, 그다음에 그 펌프 작동 여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게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9건, 1년에 평균 58차례의 화재가 발생한 건데 상인들은 이로 인해 828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는 성수품이 비축된 상황, 화재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와 부산시의회가 에어부산 분리매각 범시민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추진협의회는 가덕도 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힘으로 만든 에어부산을 지역 거점 항공사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과는 별개로 추진해 줄 것을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56도페이 충전 한도를 1인당 60만 원까지 확대하고 최대 3만 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2월 5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주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 56도페이 결제 시 선착순 1,000명에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쿠폰도 발행합니다. 56도페이는 남구 내 56도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